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어떤 부분 공부할 거냐면 바로 직류회로라는 부분을 공부할 겁니다. 이 직류회로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보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회로가 있습니다. 이런 정규회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는 그 부분을 이해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전기저항의 연결보다도 오히려 여기 직류회로하고 그리고 그 뒤에 배우게 되는 키로웨프 법칙이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가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강의하고 다음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러분. 자, 오늘 우리 배우는 부분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뭔가 했더니 이제까지 우리가 회로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해서 배웠는데 그 전압에 대한 개념을 조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장시간 전기회로 딱 사용하고 나니까 건전지도 뜨끈뜨끈해지면서 열이 나잖아요. 맞죠? 그럼 건전지가 열이 난다는 건 뭔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건전지에서 전기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건전지 자체에서 전기에너지가 소모되고 그 결과로 열이 나는 거기 때문에 건전지에서 소모되는 전기에너지도 함께 다 따져야 돼요. 해서 회로에서 소모되는, 즉 저항에서 소모되는 전기에너지 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지에서 사용되는 전기에너지까지 고려한 것이 기전력이라는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직류회로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기전력이고요. 제가 그 기전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지의 연결에 따른 저항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기전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전체적으로 직류회로인데, 이번 시간하고 여러분 다음 시간 합쳐가지고, 이 직류회로에 대한 얘기가 함께 이어진다는 거 꼭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바로, 기전력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도대체 기전력이란 게 뭘까라고 했더니, 간단하게 얘기하면, 회로 전체에, 여러분, 회로 전체입니다. 회로 전체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단순한 회로를 하나 그려보는데 그 단순한 회로로서 저항을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 그 밑에다가 뭐를 설치하느냐면 이렇게 건전지를 그려봅시다. 자, 지금은 건전지 하나하고 여기 저항이라는 아주 간단한 회로로 되어 있죠. 그러면 여태껏 여러분이 알고 있던 건 뭔가 했더니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잡고 여기에 있는 저항을 R이라고 잡았을 때 V는 IR이라고 해서 옴의 법칙 요거만 기억을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이 시간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생각하는 건 바로 어느 부분? 그렇지. 이거야 이거. 요게 핵심인 거야. 알겠지? 그럼 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으로 삼는데 다시 얘기하면 전지 내부에서 여러분 전기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요걸 다르게 그려봅시다.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제가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전지를 조금 다르게 그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 먼저 저항부터 그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건전지를 그리는데 자, 제가 여러분 진짜 건전지하고 모양이 비슷하게 그렸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전지 내부에 이렇게 뭐가 걸린다? 저항이 걸려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약간 삐뚤네. 다시 그려볼까?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저항을 라지 R이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저항을 스몰 R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회로에 전류가 I가 흐르는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바로 IR이라는 형태로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류가 여기도 돌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되니? 전압이 걸리잖아. 그럼 그건 얼마니? I 스몰 R이라는 형태의 값이 걸려요. 그렇다면 회로 전체에 걸린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그 값이 바로 I 라지 R 플러스 I 스몰 R이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새로운 전압의 개념으로서 뭘 사용하자? E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이걸 기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기전력 E는 I 라지 R 플러스 I 스몰 R 형태가 됨으로써요. 다시 묶으면 I에다가 라지 R 플러스 스몰 R 이퀄 E가 된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뭔가 했더니 그렇구나. 이게 전지까지 포함한 회로 전체 저항 R 토탈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즉 다시 가면 전지의 저항을 다 포함해서 생각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태껏 우리가 알고 있던 옴의 법칙은 맞지 않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옴의 법칙은 어떻게 성립되는가 했더니 자, 이제부터 이 수식을 제가 조금 변형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I 라지 R 이퀄 E 마이너스 I 스몰 R 형태가 되는데 다시 얘기하면 전지의 기전력에서 그 전지에서 사용되는 내부 에너지 소모를 뺀 겁니다. 그럼 이게 남는 게 뭔가 했더니 그렇지 바로 V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전압 이걸 어떻게 부를 건가 했더니 이제 우리가 있잖아 기전력을 배웠으니까 새로운 명칭으로 불러야겠네.
무슨 명칭으로 부르는 게 좋을 건가 했더니 요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죠. 회로에 전기를 공급하는 단자 전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전력이 도대체 뭔가 그렇구나. 회로 전체에 전기를 공급하는 능력을 바로 기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 고려하시는데 자, 이 기전력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떤 그래프인가 했더니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걸리는 이게 뭔가 했더니 바로 전압이에요. 그래서 단자 전압의 개념이 되고요. 그 다음 이쪽이 뭔가 했더니 바로 전류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류하고 전압인데 여러분이 여태껏 생각하시기에 선생님 V는 IR 해서 어떻게 그려지는가 했더니 바로 V하고 I 그래프는 비례 형태다. 이런 그래프를 생각하고 계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시다. 우리 앞에서 배우는 이제부터 배우는 V는 뭐라고요? 그렇구나. 단자 전압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가 했더니 전체 회로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E인데요. E는 바로 I 라지 R 플러스 I 스몰 R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 이게 전체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전체 기전력과 관련된 옴의 법칙이고요. 여기서 E 마이너스 I 스몰 R 이퀄 I 라지 R이고 이게 V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에 전류하고 그 다음에 저항이 있는데 일정한 것은 여기에 있는 기전력이 일정한 값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V하고 그리고 전류 I는 무슨 관계? 여기 저항 R도 일정한 관계니까 변수로서 볼 수 있는 것이 전류 I입니다. 회로 전체에 흐르는 이 전류 I가 커지면 커질수록 V는 어떻게 되죠? 작아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바로 눈에 들어온 학생도 있지만 들어오지 않은 학생도 있을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E 이퀄 I, E 마이너스 I 스몰 R 이퀄 V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E하고 R이 일정한 상태에서 I가 커지면 V는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숫자를 넣어서 E를 얼마라고 하자? 10V라고 주고 내부 저항을 1옴이라고 해봅시다. 10-I 이퀄 V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있는 I가 증가할수록 V는 어떻게 되죠?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회로에서 딱 살펴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하고 그 다음에 단자 전압을 비겼더니 단자 전압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이 쭉 올라가서 여기에 맞는 이 순간은 과연 뭘까요? 이게 문제죠. 제가 선을 조금 삐뚤하게 그렸군요. 다시 그려봅시다. 그럼 여기에 딱 맞았을 때 이 부분, 바로 이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기 있는 이 전압은 바로 뭘 얘기하는가 했더니 이거는 10-I 이퀄 V였는데 I가 0이 됨으로써 10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10은 뭔가요? 아까 기전력이라고 했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회로 전체에 전기를 공급하는 능력, 바로 E가 됨으로써 이 부분이 기전력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형태의 전류 I가 이만큼 흐르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전류 I가 이만큼 흐르고 있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I가 이만큼 흐르고 있을 때 여기 나타나 있는 이 값은 V 값으로서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값이 뭘 얘기한다? I 라지 R로서 외부에 전기를 공급하는 단자 전압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체 기전력 E에 대해서 얘가 떨어져 있는 이만큼, 즉 내려온 이만큼입니다. 이게 바로 I 스몰 r 형태로서요. 요게 뭘 얘기한다? 바로 이게 전지에서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걸 가지고 이 도표를 가지고 우리가 기전력도 찾아낼 수 있고 회로에 흐르는 전류도 찾아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대부분의 문제는 요 도표를 이용해서 기전력을 찾고 그런 다음에 어떤 특정한 전류가 흐를 때 그때 내부의 저항이나 외부의 저항이 각각 얼마가 되는가를 물어보는 형태가 주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해서 기전력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두 번째로 이제 뭘 해드릴 거냐면 전지를 연결하는데 직렬 연결이냐 병렬 연결이냐 혼합 연결이냐에 따라서 각각 기전력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저항이라든지 전류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다시 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번에는 뭘 할 건가 했더니 우리 전지를 연결하는데 때때로는 직렬 연결, 병렬 연결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위에 라인은 4개 연결하고 밑에 라인은 3개 연결하고 여러분 물론 그렇게 복잡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한 것은
일단 우리 오늘 기초를 배우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키로표 법칙을 할 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건 키로표 법칙에서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고 오늘은 딱 개수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것 위주로 배워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뭔가 했더니 자 이런 전지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전지가 내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그림에서 우리 첫 번째 볼까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저항 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 전지가 외부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E라고 합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 하나의 기전력은 E고요. 그 다음 저항은 R인데 앞으로 E란 말을 여러 번 쓸 거라서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여러분 E0라고 해서 기호를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E0 이렇게 잡읍시다. 그럼 나머지 이제 전체 기전력 잡으세요 할 때는 간단하게 E 하면 서로 헷갈리지 않고 구별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연결하는데 자, 첫 번째 무슨 연결을 해보자. 1번 우리 직렬 연결부터 한번 해봅시다. 직렬 연결을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여기 있는 이 전지를 그리는데 제가 일일이 이거 다 이렇게 그려드리고 싶지만 너무 여러분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만 그릴게요. 아시겠죠? 자, 이걸 가지고 연결하는데 직렬 연결의 경우는 외부 저항이 하나 있다고 치고요. 이 저항을 라지 R이라고 합시다. 그런 다음에 여기 전지를 연결하는데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거 이렇게 연결했는데 제가 점선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몇 개나 연결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개수를 임의로 N개라고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그러면 N개의 경우에는 여기 저항 하나, 저항 둘, 저항 셋 무슨 얘기예요? 전지 자체의 내부 저항이 스몰R이었는데 그 스몰R이 하나, 둘, 셋, 점점점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N 이렇게 된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연결 자체가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R을 N개 직렬 연결했으니까 NR이 N 스몰 R이 전체 저항이 되는 겁니다. 뭐에 따른 전지 N개 연결한 거에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라지 R까지 포함하게 되면 자 R 토탈이라고 해서 회로 전체 저항은 라지 R 플러스 N 스몰 R 형태로서 우리가 R 토탈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한번 봅시다. 이거 하나의 기전력이 E0인데 하나 둘 셋 넷 몇 개? N개를 연결했으니까 이 토탈, 즉 전체 기전력은 어떻게 되나요? E0 한 개에다가 몇 개? 그렇죠, 여러분. N개를 연결하면 N만큼 곱해주면 전체 기전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R 토탈 알았고 E 토탈 알았으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 I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I는 어떻게 될까요? I는 R 토탈분의 E 토탈이 됨으로써 R 토탈은 어떻게 되죠? 라지 R 플러스 N 스몰 R이고요. E 토탈은 N, E0가 되는 건데 나는 N이라는 거 보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N, 나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니까 어떻게 되지? 그렇지. 바로 N, 라지 R 플러스 스몰 R에 E0라는 값이 바로 I 값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류 I 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고 R 토탈도 어떻게 구하는가? 바로 이 방법을 잊어먹지 마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직렬 연결은 됐고요. 두 번째 이번에 무슨 연결을 한번 해보자. 병렬 연결로 가겠습니다. 자, 병렬 연결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 이게 문제인데 별거 없습니다. 자, 여기 라지 R 딱 달아 있고요. 요게 외부 저항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내부 전지를 연결하는데 요렇게 돼서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따져보는데 여러분 제가 교재는 N개라고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뭐라고 할까요? 요걸 편의상 M개라고 합시다. 알겠죠? 즉 다시 얘기하면 M개니까 M열이에요. M열. 그럼 M열이었을 때 자 이거는 병렬로 뭐 예를 들어서 3열이다 그러면 3개를 병렬로 연결한 거고 5열이다 그러면 5개를 병렬로 연결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쭉 연결했는데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저항이 만약 한 개가 R이었는데 병렬로 연결됐다. 다시 한 개가 10ohm이었는데 10개를 병렬 연결해. 그러면 그 병렬 연결한 저항은 얼마가 되니? 그렇죠. 바로 10분의 1이 될 테니까 처음에 10분의 1이 될 테니까 한 개가 만약 10ohm짜리고 10개 병렬 연결하면 전체 저항은 1ohm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R인데 M개를 병렬 연결했으니까 여기에 합성 저항, 이 병렬 연결의 합성 저항은 M분의 스몰 R이 바로 여기에 저항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전체 저항 R 토탈을 구해봅시다. 자, 그러므로 R 토탈은 외부의 저항 라지 R 플러스 그리고 M분의 스몰 R 이게 바로 R 토탈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기전력을 따져보는데 자, 이 토탈은 어떻게 되나요? 10개, 100개, 1000개를 병렬 연결하면 각각 기전력은 얼마 될까요? 처음하고
똑같은 값을 가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병렬 연결된다고 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값은 E0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류 I 값을 측정해 봅시다. 자, I는 어떻게 되나요? R 토탈분의 E 토탈. 그렇지. 빨리 계산하자. R 토탈은 라지 R 플러스 M분의 스몰 r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된다? E 제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이런 형태가 싫고요. 요거 어떻게 할까? 이걸 분모에 분수가 없는 형태로 합시다. 그래서 아래 위로 라지 M을 곱하게 되면요. 라지 M, 라지 R 플러스 스몰 R에 라지 M, E 제로 형태로 전류 I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직렬 연결하고 병렬 연결인데, 자, 이걸 왜 이렇게 적어드렸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만약 N이라고 했을 때, 앞서에서 직렬 연결한 경우하고 살짝 비교해 봅시다. 직렬 연결해서 I는 어떻게 된다? 이게 N 라지 R 플러스 스몰 R에 E 제로 또는 요걸 N을 푸니까 라지 R 플러스 N 스몰 R에 N E 제로 형태가 됐어요. 그러면 요것끼리 비교해도 되고 이것끼리 비교해도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직렬 연결일 경우에는 전지 내부의 저항에다가 N을 붙이고 나머지 N E0 처리하면 되고요. 아닌 경우에 병렬 연결일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거 외부 저항에다가 N을 곱해주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것끼리 짝을 맞춰서 외우든지 이것끼리 짝을 맞춰서 외우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두 가지 수식을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꼭 이렇게 설명해 준데도 우리 친구들 어떻게 돼요? 막 혼동하고 막 어지럽게 생각하고 그저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외우실 때 아주 정성을 들여서 잘 외워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해결됐고 이번에 이제 우리 뭘 해볼까요? 여러분 3번 혼합 연결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거 설명 하나 드리고요. 뒤에 문제 4개 풀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혼합 연결은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여기에 외부 저항을 하나 설치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전지를 연결하는데, 자, 한쪽 열에는 이렇게 전지를 연결하고, 그걸 얼마나 M열을 연결해서 요렇게 저항을 연결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자, 이쪽은 총 몇 개? N개가 되고요. 요거는 총 몇 개? M열이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N개를 M열로 연결한 이런 형태의 경우에 과연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저항부터 생각해 볼까요? 한 개당 스몰 R인데 N개니까 이 라인은 얼마? N 스몰 R이고요. 그게 M열이니까 요 부분의 저항은 어떻게 된다? 그렇구나. 요걸 R'이라고 하면 M분의 N 스몰 R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외부 저항이 라지 R이었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R 토탈은 어떻게 된다? 라지 R 플러스 M분의 N 스몰 R 형태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여기 이제 기전력 한번 생각해 보세요. N개 연결된대? 그럼 얼마? 아, 그렇구나. N20구나. 그리고 M열 연결된대? 그래도 N20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탈이 얼마다? N20 형태가 나왔으니까 자, 그 결과 I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R 토탈분의 E 토탈이 되고 그럼 R 토탈이 어떻게 되죠? 라지 R 플러스 M분의 N 스몰 R이 되고 그 다음 위쪽은 N20가 되기 때문에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래 위로 M을 똑같이 곱합니다. 여기 있는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요. 그래서 M 라지 R 플러스 N 스몰 R에 라지 M 스몰 N 그리고 E0 형태가 된 거예요. 이게 I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에게 요 수식을 많이 외워달라고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전지가 나오면 그 개수만큼 다 계산해라. 3열 그죠? 3열로 되어 있고 한 열당 10개씩 연결되어 있으면 전지 몇 개? 30개. 그럼 30개 그냥 그대로 다 곱하면 돼. 맞지? 그리고 3열이었으니까 그 3열에다가 외부 저항을 3배. 그리고 나머지 10개씩 내부 저항을 곱해.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요 수식을 가지고 내부 저항이 늘어날수록 한 열에 전지를 직렬 연결할수록 내부 저항 곱하기 직렬 연결한 개수만큼 곱하고 반면에 병렬 연결하게 되면 그 병렬 연결한 개수만큼 외부 저항을 곱하면 되는구나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응용하시면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해서 보통 이 수식 가지고 좀 이해해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가 앞에 그와 관련된 문제, 4문제 풀어드릴 테니까 문제로 같이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문제를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두 문제끼리 같은 문제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했더니
한 개의 기전력이 1.5V고요. 그 다음 내부 저항은 현재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전지를 이렇게 병렬 연결했더니 그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0.3A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 저항이 4ohm이라고 한다면 이때 그 내부 저항은 얼마가 될까? 요거 R 이퀄 얼마일까? 이게 물어본 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요걸 가지고 약간 변형시켜서요. 요렇게 직렬 연결로 바꿨을 때 옆에 하고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렬 연결로 바꿨을 때 그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왼쪽 먼저 풀고 와야지 우리 오른쪽 풀리겠죠? 그럼 왼쪽부터 풀어봅시다. 자, 왼쪽 문제는 여기에 하나의 기전력이 1.5V인데 병렬 연결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이 토탈은 얼마인 걸 알 수가 있다? 그렇죠. 바로 1.5V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전체 기전력의 변화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 흐르는 전체 전류 I가 0.3A인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 R 토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R 토탈은 I분의 E 토탈이기 때문에 그 결과 0.3분의 1.5라고 하면 이게 얼마죠? 5ohm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전체 저항이 5ohm이 돼야 되는데 여기 이미 4ohm이 있기 때문에 요거의 합성 저항이 얼마가 된다? 그렇죠. 1ohm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1ohm인데 두 개가 병렬 연결해서 1ohm이기 때문에 한 개당 몇 ohm? 네, 2ohm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 정도 계산은 간단한 계산이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안 되면 앞에 저항의 연결 다시 보세요. 그래서 저항 한 개가 2ohm이란 거 알았고요. 자, 이걸 풀었다면 그 다음 문제 별거 아닙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전지를 직렬 연결한 겁니다. 각각 1.5V와 1.5V를 직렬 연결했으니까 그렇구나. 이 토탈은 얼마다? 3V가 되겠네요. 그리고 앞서에서 외부 저항이 4ohm이라고 했고요. 요거 한 개의 저항이 2ohm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저항 R 토탈은 계산이 가능합니다. 4 플러스 2 플러스 2 그랬더니 얼마? 8ohm이 되죠. 너무 간단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I는 어떻게 되죠? I는 R 토탈분의 E 토탈이 돼서 8분의 3A. 다시 얘기하면 0.375A가 되는 거예요. 물론 굳이 뭐 소수를 안 나타내고 8분의 3이라고 정리하셔도 문제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봅시다. 거의 유사한 형태인데 약간 수치가 달라요. 기전력이 12V고요. 그 다음에 이 전지 하나의 내부 저항이 2ohm인 전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전지 두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지금처럼 직렬 연결했을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병렬 연결했을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자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외부 저항이 하나 걸려 있는데 요 외부 저항을 얼마나 할 것인가 했더니 요걸 11ohm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11ohm짜리 외부 저항을 걸었는데 이렇게 연결했을 때 전류 아시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우선 12V짜리가 직렬 연결이니까 자, 전체 기전력은 얼마인가요? 두 개 직렬 연결이면 24V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R 토탈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직렬 연결 그럼 2ohm과 2ohm 그리고 11ohm이니까 합쳐서 15ohm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I는 너무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R 토탈분의 E 토탈. 그래서 얼마지? 15분의 24. 그래서 계산하면 자, 얼마? 3으로 나누면 5분의 8. 그래서 1.6A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1.6A가 답이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무슨 연결이야? 아, 그렇구나. 요거 병렬 연결입니다. 그러면 12V짜리니까 우선 이 토탈은 얼마죠? 이 토탈은 여러분 12V 그대로예요. 그리고 요게 2ohm짜리와 2ohm짜리가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여기에 합성 저항은 1ohm이죠. 그리고 외부 저항이 아까 제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1ohm이라고 그랬죠. 그럼 R 토탈은 얼마? 11ohm과 1ohm이 더해지면 그렇지 12ohm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I는 R 토탈분의 E 토탈이 돼서 얼마? 12분의 12가 돼서 그렇죠. 1A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기전력 가지고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을 이용해서 각각 푸는 형태의 문제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규칙적으로 숫자가 딱 맞는 건 해봤고 이제 숫자가 다른 아주 복잡한 전개로가 나오잖아요. 그걸 키로표 법칙이라는 데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